안녕하십니까, 미주용 보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업 괴담인데요. 현직에 계신 부동산 중개인께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 정말 무서웠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10수년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이 바닥에서 굴을 만큼 굴렀다고 생각했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했는데 재작년에 겪은 이 일은 기괴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새벽부터 안개가 짙게 깔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날이었는데 오후쯤 되니 웬 중년 남성 한 분이 저희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겉보기엔 아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가까이서 보니 눈 밑이 퉁퉁 붓고 안색이 몹시 파리해서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새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손을 벌벌 떨며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 사람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자기 형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인테리어를 수천만 원 들여서 싹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년 넘게 집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시세보다 훨씬 낮게 내놨는데도 사람들이 집만 보고 가면 질겁하며 연락이 두절된다면서 제발 좀 팔아달라고 거의 빌다시피 매달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거 정말 좋은 매물이구나 싶어서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해당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입지가 아주 훌륭하고 단지도 깔끔해서 인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전체 화이트 톤으로 아주 세련되게 리모델링을 해놓았거든요. 바닥도 고급스러운 타일이었고 조명 하나하나 신경 쓴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이 너무 완벽해서일까요? 공기가 묘하게 차갑고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그저 비어있는 집이라 보일러를 오래 안 틀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저는 이 정도 퀄리티의 이 가격이면 금방 계약이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곧바로 광고를 올렸고 아니나 다를까 하루 만에 연락이 폭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 아들을 둔 40대 부부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아이의 학업 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집을 보자마자 홀린 듯이 좋아했습니다. 특히 안방 옆에 붙은 작은 방이 채광이 아주 좋았는데 아이 엄마는 거기서 아이가 공부하면 정말 잘 될 것 같다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일사천리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저 또한 상당한 금액의 중개 수수료를 챙기며 아주 뿌듯하게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정확히 3주 뒤 밤늦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 집을 산 아이 아버지였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공포와 분노에 절어 있었는데 당장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울부짖더군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무슨 일인지도 묻지 못한 채 그 아파트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가 마주한 풍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아름답던 화이트 톤의 거실 벽지는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낸 듯 갈기갈기 찢겨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하수구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 썩어 문드러지는 듯한 고약한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아이는 방 안에서 울다 지쳐 잠든 건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멱살을 거칠게 잡고는 거실 벽면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장님, 저 벽 뒤에서 자꾸 누가 웃는다고. 밤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거려서 미칠 것 같단 말이야. 우리 애가 자꾸 천장에 웬 여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 같으면 여기서 살 수 있겠어라며
저를 닥달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문득 예전에 집을 보러 갔을 때 옆집 사시는 할머니께서 저를 보며 혀를 끌차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음료수 한 박스를 건네며 간곡히 물었죠. 할머니가 그때 왜 그런 표정을 지으셨냐고, 이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할머니는 주위를 한참 살피시더니 입을 뗐습니다. 거긴 그냥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그전 사람들이 하도 흉한 짓을 많이 해서 터가 완전히 뒤틀렸다는 겁니다. 아내가 심한 신병에 걸렸는데 남편이 본인이 직접 박수무당 노릇을 하며 매일 밤 구판을 벌였다는 이야기까지만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야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저는 평소 신년운세나 사주를 보러 자주 다니던 신기 좋은 무당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은 향을 피우더니 저를 쏘아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몸에서 썩은 내와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어딜 들어오냐며 너 도대체 어디서 뭘 묻혀온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 집 주소를 적어주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주소를 가만히 보던 선생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방울을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들려준 진실은 할머니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그 집 남편은 평범한 박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신병 걸린 아내를 고치겠다고 시작한 공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나중에는 아예 집안에 귀신들을 가두고 부리는 사술에 빠졌다는 겁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부적을 붙인 건 귀신을 쫓으려 한 게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두고 그 기운으로 아내의 병을 누르려 했던 거였죠. 전국에서 떠도는 온갖 잡신과 악귀들을 그 좁은 집안으로 죄다 불러들이는 바람에 그 집터 자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오염되어 귀신들이 서로를 잡아먹고 들끓는 생지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내는 결국 그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거실 한복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데 남편인 박수 또한 그날 이후 사라진 게 아니라 본인이 불러들인 것들에게 잡아먹혔거나 혹은 그들을 감시하겠다며 스스로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무당 선생님은 진저리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 벽지를 뜯었을 때 보였다는 검은 글씨들은 귀신을 쫓는 주문이 아니라 그들을 그 자리에 영원히 박제해두는 결계였다고. 그런데 그걸 지우지도 않고 그 위에 석고보드와 화이트 벽지로 덮어버렸으니 안쪽에서 굶주린 귀신들이 얼마나 발악을 하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집주인인 동생을 불러냈습니다. 처음엔 오리발을 내밀더니 제가 무당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와 법적 처벌을 언급하며 압박하자 결국 고개를 푹 숙이며 자백하더군요. 사실 형이 실종된 뒤 집 안을 치우러 갔을 때 거실 천장에 피로 쓴 글자들이 빼곡했고 집안에 남아있던 방울이며 부적들을 치울 때마다 헛것이 보여서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부들에게 돈을 3배나 더 주고 그 흔적들을 대충 긁어낸 뒤 덮어버렸던 겁니다. 저는 중개업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 사비까지 털어가며 그 피해를 입은 가족의 이사 비용과 위약금을 전액 보전해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웬만한 짐들은 다 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도망치다시피 집을 떠났고 저는 그 뒤로 한동안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면 그 하얗고 깨끗한 집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집을 구할 때 리모델링이 너무 완벽하거나 시세보다 유난히 저렴하다면 꼭 의심해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